동의보감에 의하면 금계와도 같다는 생명의 약초 섬오가피. 병든 어머니를 위해 섬오가피를 찾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지금도 마르지 않고 흐르는 눈물. 전하지 못한 녹고의 마음으로 빚습니다. 제주의 자연을 담은 고품격 섬오가피 발효주 녹고의 눈물. 관훈 라이트 클럽, 네, 광고로도 네. 문을 열겠습니다. 자, 필립스 아주르 어드밴스드 다리미. 네. 예. 이게 어느 나라 말입니까? 네. 필립스 아주르 어드밴스드 네. 다리미 GC4933. 네. 예. 아, 어렵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 다리미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네. 품절 대란. 품절 대란. 품절 네. 대란. 그리고 타지 않는 다리미. 타지 않는 다리미. 요거 말이죠. 절대 타지 않는 옵티멀 템프 기술이 적용된 제품입니다. 자동으로 열판의 온도와 스팀의 양을 조절해주는 기술. 어떤 옷감에도 손상 없이 지켜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이런 걸 만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 주님이 만드셨습니까? 저도 오늘 이번 주에 이제 감사한 거 하려고 그래요. 이런 네네. 다리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자, 그래요. 이게 울마크 컴퍼니가 유일하게 인증한 다리미인데 네. 세계적인 섬유 품질 기관인 울마크 컴퍼니가 다리미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필립스 아주르 어드밴스드가 울섬유와 모든 모직 옷감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인증했습니다. 최적의 온도와 스팀을 자동적으로 설정하니까 다림질 시간은 단축되고 있는데 자, 네. 한번 묘기를 보여주시죠. 아, 이거 아까 보여주셨는데 이거 스팀이 굉장히 멀리 나갑니다. 네. 자, 지금 누르면 예. 어허. 아이고 이런. 예. 네. 뭔가 뭐든 다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기침 네. 같습니다. 예. 네. 대단합니다. 어떤 분께서 이거 들다가 이제 손목 나가겠는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가볍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예. 근데 여기 가볍습니다. 예. 광고를 위해서라면. 네. 이게 말이죠. 판매 정가가 네. 19만 9천 원. 한 1,000원 좀 내려서 10만 원대로 만들려고 꼼수를 썼는데 하여간 19만 9천 원. 네. 그런데 현재 인터넷 최저가는 12만 원대. 어. 자, 그런데 김용민닷컴에서는 얼마에 파느냐? 배송비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네. 10만 9천 원. 아니. 다시 한번. 아니. 그렇습니다. 네. 이게 말이죠. AS가 보장되지 않은 병행 수입품도 있어요. 네. 김용민닷컴에서 파는 이거는 AS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김용민닷컴은 정식 수입된 정품만을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립스 코리아 2년 무상 애프터 서비스까지. 네. 자,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이게 5분 이상 올려도 옷감이 타지 않는다 네. 이런 건데 네. 이게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네. 네. 올려놓겠습니다. 이 자동으로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올려놔도 타지 않습니다. 파는 것 같은데. 네. 이러다 대신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왜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나? 걱정 믿으십시오. 5분 동안 타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오, 그러네. 그런가? 저 나가서 방송하면 안 됩니까? 네. 스팀을 제가 스팀을 켰군요. 네. 네. 스팀을 끄고 그럼 스팀을. 다리미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스팀을 끄고 올리면 아무렇지도 않다고. 네. 이거 그래요. 그거 올려놨지만 전혀 타지 않았어요. 네. 오랫동안 올려놨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전혀 타지 않았습니다. 자, 전혀 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3중 안전장치. 네. 화상 화재 걱정 없는 3중 안전장치. 꽃길님께서 그럼 6분에 타냐? 그래. 믿음이 없는 자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필립스 아주르 어드밴스드 다리미 네. GC4933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모시겠습니다. 안 살래요? 안 써. 방퇴. 에이드. 자, 그래요. 자, 이번에 정상근 기자 네. 소식 좀 해주시죠. 저는 간단한 소식 준비해왔는데요. 네.
이 자유한국당에서 이 KBS 때리기를 좀 본격화했다라는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 그 뭐죠? 특별위원회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름이 엄청 길어요. KBS의 헌법 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출범한 조직이거든요. 네. 근데 출범도 하기 전에 이 아침부터 이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원내대책 회의에서 같이 껴서 회의를 했어요. 이제 그만큼 자유한국당에서 힘을 실어줬는데 이게 사실 이 조직이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이 된 후에 이 5대 중점 특위를 열어서 뭐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사실 이 나경원의 이 실력은 운영위 회의에서 여실히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네. 어쨌든 그 때부터 이제 뭐 지금 5대 특위를 만들어서 이제 구성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올 3월에 홍준표 당대표, 네. 나경원 원내대표라는 정말 환상의 커플을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자유한- 한국당 회복 불능이죠 그렇게. 예,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이제 팝콘 각이라고 하죠. 팝콘 네. 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학재가 네, 곤란해지는데 예. 어쨌든 이 특위는 그 박대출 의원이 지금 위원장을 서울신문 맡았고 출신. 네 20대 국회 전반기 자유한국당 간사였죠 과방위에 그 다음에 그 후반기 과방위 간사가 유력한 김성태 네. 이 김성태는 그 김성태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어. 비례대표 다른 김성태가 다른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네. 예. 이 사람이 이제 간사를 맡았고 그 다음에 박성중, 송희경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이인철 변호사가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더라고요. 박문진 이사 어. 했던. 그래서 이 연석회의에서 나경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북한의 만행인 천안함 폭침 사과를 받지 않고 미래를 이해하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충격적인데 이게 KBS 전파를 탔다는 것도 충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오늘 밤 김제동은 김정은 위임맞이 단장 인터뷰를 내보냈다. 김제동 씨가 이런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일부 보도에 대해서 계속 편향성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KBS 공영노조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공영노조가 어떤 노조입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좀 KBS는 노조가 여러 개인데 제일 큰 게 이제 전국 언론 노조 KBS 본부가 그렇지. 제일 크고 대표 그다음- 노조에. 예. 예. 그다음에 이제 KBS 노동조합이라고 네. 예전에는 그게 KBS 노동조합 하나였는데 이게 이제 복수노조 시대가 되면서 그리고 또 MB가 김인규를 앉히면서 이제 좀 분화가 돼서 지금 이제 새노조가 떨어져 나왔는데 지금은 새노조가 더 커졌고 그 다음에 이제 구노조 그러니까 KBS 노동조합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KBS 공영노조라고 이른바 이제 KBS 내부에서 이제 적폐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이제 조직한 노조가 위원장이 있거든요. 그 성창경 예. 공영노조 위원장인데 고성국 TV 가서 이렇게 방송하시고 네. 아스팔트 분들하고 막 이렇게 네. 많이 좀 보이시더라고요. KBS의 좀 김세희 같은 좀 그런 인물인데 어쨌든 뭐 공영 노조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뭐 국민도 의문을 제기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 헌법을 파괴하는 KBS를 저지하고 국민들의 수신료를 거부하고 수신료에 대한 강제 징수를 금지함으로써 KBS의 편향성을 바로잡고자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앞으로 수신료 거부 운동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근데 그 이날 오후에 좀 관심이 갔던 게 이날 오후에 이제 이 특위가 출범식을 했어요. 출범식을 했는데 이른바 이제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네. 그동안 이제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제 태극기 세력하고는 좀 거리를 두려고 했었는데 요 조직에서만큼은 태극기 세력이랑 같이 이게 뭔가 일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지금 뭐 이제 KBS 앞에 가서 막 이제 수신료 그쵸. 거부 운동 네.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뭐 이게 엄청나게 큰 그런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랑 같이 그 참여를 시켜서 이제 하고 있다는 건데 뭐 시청료 납부 거부 국민운동본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여기에 이제 뭐 사람하고 그다음에 자유연대라는 조직의 사람하고 와가지고 발언까지 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니까 뭐 요거는 이제 태극기 세력이랑 같이 가겠다 뭐 그런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예. 저게 일부 의원들이 네. 무슨 수신료 분리징수라든가 거부 이런 거를 그 집회에서 나가서 발언을 한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저 금요일 회의가 저도 유심히 봤는데 네. 저건 지금 공식 회의석상에 이분들을 데리고 와서 발언을 시키면서 연대를 하겠다는 걸 밝힌 거잖아요. 저거는 의미가 완전 달라요, 진짜. 그렇죠. 이게 뭐 쉽지 않은 일이고. 아이 그럼요. 뭐 수신료 납부 거부를 하는데 뭐 나경원 의원부터 납부를 거부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게 강제 징수, 그래서 일종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걸 할지도 모르겠고
사실 여기서 뭐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딱히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SNS 뭐 하고 그다음에 현수막 걸고 뭐 그 정도 외에는 딱히 할 게 없는데 근데 다만 이 KBS 입장에서는 이 수신료 거부 운동이 좀 상당히 골치 아픈 거는 그렇죠. 맞죠. 이게 좀 상당히 골치 아픈 거고 이게 뭐 전 정권부터 계속 이제 수신료를 어떻게 좀 올려보려고 했는데 또 전 정권에서는 워낙 이렇게 뉴스나 방송 품질이 개판이니까 이게 쉽게 지금 못 올려왔던 거 아닙니까? 예, 예, 네. 그렇죠.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이 KBS가 뭐 나름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뭐 뉴스 간혹 뭐 이상한 보도가 보이긴 하지만 근데 뭐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경우 되게 좋은 게 많아요. 그쵸. 얼마 전에 또 그래요. KBS의 뭐 네. 거리의 만찬인가 그걸 딱 봤는데 막 그 사회 이제 소수자 약자 이런 분들하고 같이 막 토크쇼 형식으로 얘기도 하고 기획단지에서 김용민이한테 MC 제안을 한 것이 바로 거리의 만찬이었습니다. 아. 왜 안 했어요? 예. 아니 난 한다고 그랬지. 아 근데 안 된 근데 거예요? 안 됐어. 아 진짜? 어. 배제됐어 배제. 아 같이 들어가나 했는데. 예. 네. 저희 비디오 각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살을 빼야 되나? 근데 뭐 어쨌든 게다가 또 이제 KBS가 조금 밑에 연차가 좀 적고 위에 연차가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하박 아니, 상호 하박 구조여가지고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수신료를 더 걷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뭐 KBS 입장에서는 이 수신료를 더 걷지 않으면은 뭐 더 광고나 PPL에도 의존을 해야 되고 뭐 그런 뭐 처지도 있고 또 과거에 비해서 뭐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수신료 거부 운동으로 또 가버리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뭐 딱히 할 건 없는데 뭐 이렇게 뭐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한 뭐 두 가지 정도 계획이 있는 걸로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KBS에 좀 기선을 잡겠다 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새 뭐 KBS 프로그램들이 뭐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 말고 너네 공정하게 해라. 공정하게 한다는 건 우리의 목소리가 한 50%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아마 뭐 기선을 제압하려는 것 같고 좀 여기에 더해서 이 김재동 씨 같은 뭐 이런 뭐 상식적인 분들의 이제 MC 자리를 좀 박탈하려는 좀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얻으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김재동 씨가 물러나면 아마 다음은 여기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도 나한테 뭐 시비를 안 걸어가지고 네. 조용히 잘 있는데 재동이 형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김재동이 맞아주고 계시나요? 지금 방패가 돼주고 있어요. 방패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이 두 번째는 뭐 좀 이렇게 태극기 세력을 이 기회에 같이 좀 그렇죠. 공동으로 활동하는 걸 모색하려는 네. 거 아닌가 좀 그런 좀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완전히 같습니다. 전략을 잘못 짜고 있죠. 그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O, 그 민주당이 O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지지율이 지금 12%인가 그래요. 12%에 답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뭐 지금 언론은 뭐 계속 이제 뭐 자유한국당 O, 뭐 민주당 O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중립인 양 그렇게 네. 포장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건 우리나라 뭐 여론조사 상으로 봐도 전혀 중립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하셨지만 그 유시민 이사장이 뭐 알릴레오를 론칭을 하고 그게 엄청난 히트를 치고 있는데 예. 이거를 홍준표 거랑 비교를 하는 아니 그건 좀 진짜 그게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있는 이 거죠. 홍준표는 그냥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일종의 뭐 그렇지. 채널인데 그거를 그 유시민 이사장이 그거랑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고 근데 이 보도가 결국에 그러니까 유시민 대 홍준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 동아일보 오늘 보도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뭐 홍준표 이게 뭐 자기 진영을 향한 메아리 효과가 계속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너희 진영을 위한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이제 치부를 해버리고서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뭐 어떤 언론의 이제 팩트 체크 뭐 물론 거기에 자기 주장도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홍준표랑 비슷한 거야라고 아니, 그냥 그렇게 취급을 해버린 거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유시민 이사장의 그 유튜브 채널하고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같이 비교를 동일선상에 비교를 해주면 네. 실제로는 이런데 홈을 이렇게 올리는 효과를 준다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손해를 보느냐, 홍준표가 손해를 보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홍준표가 손해 본다고 손해 보죠. 왜냐하면은 유시민은 앞으로 더 정치할 계획이 없어요. 네. 예. 물론 뭐 말을 뒤집을 수도 있겠지만 뒤집기 전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손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홍준표 방송을 볼 때는 홍준표가
곧 정치를 재개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을 다 사람들이 정치인 홍준표의 발언으로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맥락이라고. 예, 그래서 제가 뭐 누차 얘기했습니다만은 정치인은 스스로 희화화되는 거 경계해야 됩니다. 탈권위적 행보를 하면서 이 권위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그런 거는 좋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스스로 웃음거리가 됐을 때는 정치인은 설 자리가 없어요. 김용민이가 이렇게 스스로 희화화하는 일들을 하다가 네. 그 정치 역량, 진정성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좌초하지 않았습니까? 2012년에 진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김수민 씨가 쫑크 준 걸 들었습니다. 그거 들었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또 홍준표는 지금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나 이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내려가면 자기들이 올라간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은 네. 약간 다음 총선 때 결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가장 걱정해야 될 거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치를 혐오하게 되는. 그렇지. 네. 그걸 노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민주당 지지자 누군가가 일조를 하고 있다는 네, 그런 거죠.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 똘똘 뭉쳐가지고 촛불 정권으로서 이 위상을 공고히 함에 있어 뜻을 모아야 할 텐데 지금 완전히 여권 갈라치기가 지금 어떤 여파를 미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분들이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진짜. 맞아. 저도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음. 거기에 쏟는 그 힘을 네. 저쪽을 박멸하는데 쏟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네. 정말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이제 그 사람들의 관심은 공천에 있어요. 공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은 뭐 그래도 민주당이 압승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공천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파를 보다 많이 국회에 보내는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인 네.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공천권 때문에 다른 거는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네. 국민의 신망을 얻지 못하면은 공천이고 나발이고 공천해봐야 뭐해 뽑아주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지금 96,000이 또 넘어갔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구독자. 네. 자 그래서 96,000이 넘어서 이제 곧 4천만 더 지나면은 이제 10만 시대에 접어들게 되고 이로써 이제 김용민 TV가 더 성장하게 되면은 네. 언론사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정상근 보도국장 어때요? 기자는 주는 겁니까? 기자는 주는 겁니까? 밑에 기자를 두고 일하는 직업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 혼자 다 하라는 건 아니죠. 편집국장 겸 기자. 네. 예. 자 농담이고 하여간 그 KBS의 경우를 보면서 요즘 참 김제동에 대한 공격은 그 스피커 하나를 말하자면은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김제동 씨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과 또 그 각성을 주었습니까? 그런 김제동이 KBS의 마이크를 잡는다. 이건 방송을 듣지도 보지도 않으면서 겁부터 먹는 거예요. 그런 김제동을 지켜야 김용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죽으림을 다해 김제동을 지킬 겁니다. 죽음을 다해. 예. 다음이 본인 차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주진우도 지켜야 됩니다. 네. 그럼요. 제가 좀 주진우한테 물어보지 않았는데 MBC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안에서 그렇게 주진우 짤을 하는 목소리가 많나 봐요. 네. 근데 주진우가 아시다시피 네. 그래도 우리 사회 적폐를 소탕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네. MB 구속도 주진우 아니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주진우 지난번 김부선 건으로
그러는데 뭐가 드러난 게 있어요. 김무성 말 자체가 뻥인데. 그러면서 주진우를 아직도 씹어. 주진우가 뭐 잘못했는데 씹히는 거지? 그거는 김무성 말이 옳다는 전제로 주진우를 씹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진우가 뭔 잘못을 했어? 지금 김무선 씨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 드리고 나중에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 드리고요. 제가 주진우 씨가 스트레이트에서 하는 역할을 저희 포스코 편을 하면서 네. 봤거든요. 네. 주진우 기자는 같이 취재를 해요. 그렇지. 같이 취재를 해서 결정적인 자료를 잡아오고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했다고 드러내지 않죠. 정말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얼굴만 들고 있는 스피커가 아니고요. 기자로서 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네트워크를 풀로 돌려서 그래서 잡아와서 그 프로를 엔드원 만들어주고 있는 역할을 그렇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싫은 거야. 그렇죠.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싫은 것 같아. 왜냐면은 본인들은 주류 언론인이라고 생각하나 그렇지. 보죠. 저도 아닌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너무. 주진우는. 그러니까 낙곰수 출신 때는 항상 그런 대접을 받았고 놀라거나 화날 일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이게 좀 웃기는 그 공명심일 수도 있는데 김용민이도 그래도 낙곰수를 한 사람으로서 뭐 역할을 많이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적지 않지만은 그러나 또 어쨌든 멤버이기 때문에 존심이란 게 있다. 낙곰심이란 게 있어요. 나고심. 꼼부심을 하겠습니다. 꼼부심이란 게 있어요. 네. 근데 이 꼼부심이 있는데 나름대로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없다. 뭐 그냥 그거는 뭐 말 그대로 허장성세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 못 견디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능욕하고 모멸감을 주는 이럴 때는 이건 뭐 낙곰수를 지지해 주신 분들까지 다 생각을 해서 그 대응을 해야죠. 네. 근데 지금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 그런 대접까지 받는다면은 이건 정말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가 지금 뻥을 친 게 있습니까? MB를 구속시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MB 자료를 주진우가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으면은 구속 어려웠어요. 그렇죠. 나는 지금 주진우가 위태로워요. 위태롭고. 근데 스트레이트가 진짜 그 말 그대로 스트레이트하게 나갈 수 있는 방송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날 것 같은 느낌으로 방송을 하잖아요. 네. 거기 제가 보기에는 주진우 기자님이 역할이 정말 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부에서 평가 안 한다는 게 참 이해하기 좀 어렵네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왜 그런 평가를 하는지. 아까 이래 SBS 있을 때도 김용민이를 족같이 봤어요. 그 보도국 멤버들이 정말 족같이 봤어. 저 새끼가 뭔데 저걸 진행하냐고. 노골적으로 난 그 얘기 들었어. 이런 건 어떻게? 씨발 싫어하는데 뭐 나 싫어하지 말아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구겨진 꼼부심 제가 펴드리겠습니다. 왜 그 얘기 안 나오나 했어. 다시 소개해주세요. 영어인 것 같더라고. 필립스 아주르 어드밴스드 다리미 GC 4633 그렇습니다. 판매정가 19만 9천 원. 그러나 네. 김용민닷컴에서는 최저가 10만 오 좋다 만. 10만 9천 원으로 네. 여러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월 8일부터 네. 청취율 조사가 들어가고 있어요. 청취율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김용민이가 KBS 1라디오 네. 김용민 라이브 오후 5시 20분부터 방송되는 건데 예를 들어 청취율이 이렇게 좀 신통하게 안 나오면은 그 뭐 김재동이 방패가 되거나 말거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확실히 KBS 1라디오 네. 김용민 라이브 오후 5시 20분부터 시작하는 방송 많이 좀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태위태해요. 주진우 기자 정말 위태위태해요. 제가 듣기로는 위태위태하고 그리고 이동영이도 위태위태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가요? 예. 네. 그럼 너도 위태위태합니다. 다 들어가라고. 이제 이게 팟캐스트 출신들을 족같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한 수가 아니라 두 수 아래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배님도 예를 들어서 네. 그 주류 언론인 되면은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니까. 농담입니다. 근데 그럴 수 참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분들의 역할이 있고 그
그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냈어요. 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내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 주 기자님도 보면 그 네트워크가 엄청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만든 거잖아요. 그걸 동원해서 지금 프로를 만들고 있는 건데 그걸 인정을 안 한다?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뭐 내 생각에는 그냥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그냥 우리만의 진지를 구축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런 건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인 거죠. 뭐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놀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이 주류 언론 시장으로 와서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아이씨 장악을 한다고 보는 거죠. 뭔데 이런 의식들이 깔려 있는 선수들이 일부 있어요. 네. 좀 기억나네요. 제 PD수첩에서 산토스 먼저 나가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김어준 총수가 그때 예. SBS에서 블랙하우스 하실 때였는데 블랙하우스 쪽에서 바로 산토스 만든 PD수첩 PD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김어준 총수가 이걸 너무 좋다라고 극찬을 했다. 우리 프로에 출연을 했으면 좋겠다. 그 연락을 받고 PD수첩의 PD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지. 김어준 총수가 우리 프로 인정을 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렇게 꽉 막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아 그럼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 PD수첩에 이름 밝혀도 되겠죠. 김재영 차장처럼 네. 그런 사람들은 우리 프로를 김원준 총수가 정말 인정했다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네.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뭐라고 하든 간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개편이나 뭐 있을 때, 네. 저 새끼 왜 저기 방송을 쓰냐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지표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얘 말고 저 딴 애 쓰면은 내부 직원 쓰면은 이 돈이 남는데 예산이 절감되는데 왜 걔를 쓰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 진짜 쉴드 치는 게 민망해집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아 얘가 어떤 애인데 우리를 왜 도와주고 있고 나름대로 정의롭게 한다. 그러면 마치 이 옹호하는 사람으로부터 뭔가 받아먹은 것처럼 그게 인식이 되는 측면도 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해서 저 지상파에서 밀려나면은 우리끼리 뭘 만든지. 진보 언론 미디어를 하나 만들어야죠. 미디어 그룹을. 예, 그래서 제가 네. 사실은 지금 또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뉴스 채널은 어렵고 네. 또 뉴스 채널의 시대도 가고 있어요. 모두 국장시킨다며. 예? 농담이지 이 새끼야. 농담을 뉴스도 안 해. 낚시 TV에 낚시 TV. 낚시 TV 할 거예요. 낚시 TV. 낚시하면서 좋습니다. 낚시하면서 우리 저 선배님은 나하고 같이 낚시하면서 포스코 얘기하는 거예요. 포스코는 왜 그런 겁니까? 그렇게 하고. 그거 어때요? 뭐 그런 거 방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요리하면서도 하는 거. 시사어부. 네, 그렇지. 그래서 저기 포스코를 지금 적폐 세력들 도와주고 있는 놈들. 네. 회를 치면 나쁜 새끼, 이 새끼 이러면서. 방송에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좀 뭐 방송을 만들든지 해야죠. 네. 참 지상파 힘듭니다. 힘들어요. 네. 예. 힘들고 김어준 씨도 참 너무 고생 많이 합니다. 예. 그 저기 얼마나 김어준은 밥 아닙니까? 지금 그쵸. 1등 하니까. 그 왜 김어준을 왜 흔들겠어? 김어준 흔들어가지고 그 스피커를 무력화 시켜가지고 저기들이 다음 총선 때 그 나름대로 공천권을 쥐고 흔들려고. 아니 무슨 김어준이 공천권을 행사하나? 근데 자기들의 어떤 그런 칼라와 정서에 맞지 않게 얘기하니까 이 스피커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야 그런다고 무력화되냐? 새끼들 그만한 감동도 없고 스토리도 없는 것들이 이런다고 뭐 세상이 달라집니까? 예. 자기들끼리 그냥 뭐 저기 자기들끼리 자위하다 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관훈 라이트 클럽은 이제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정민 팀장님 오셔가지고 더욱 밝은 오늘 더욱 아주 내실 있는 방송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예. 네. 그래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우리 필립스 다리미가 있어가지고 네. 훨씬 더 지금 용가리. 완전히 우리 언론계를 마치 반듯하게 네. 다려준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예.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네, 전원을 뺐네요. 네, 전화를 네, 뽑았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 관훈 라이트 클럽 우리 최욱 현이가 오늘 또 편집을 했습니다. 아유 얼마나 엄청나게 잘 나올까 기대가 되네요. 너무 네. 기대가 됩니다. 뭐, 아마 밤낮 없이 일하겠죠. 지상파를 싹쓸이 할 겁니다. 네. 그럼요. 이쪽에 김태호인데. 네. 우리 유튜브계 김태호예요. 그렇습니다. 최욱현 네. PD. 네. 최욱현 PD가 저를 이제 정우성으로 이제 만들어서 네. 방송을 냈을 겁니다. 그냥 이름표만 붙이는 거 아닙니까? 정우성. 너무 만족스러운 그런 오늘 방송. 아니 이말년 만화 여기 이름만 쓰면 그 사람이잖아요. 얼굴만 그래서 그래픽 입혀가지고 그거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 정우성 자막만 여기 정우성. 자, 관훈 라이트 클럽 네.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 팀장님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